유시민의 촉새 테러. 첫 번째, 김대중 죽이기. 오늘부터는 유시민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 사진이 2002년도 8월 1일 오마이뉴스 인터뷰 때 찍은 사진입니다. 찍은 사진인데 이제 그 정상적인 판단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이거는 유시민을 가리킨 얘기가 아니고 누구 얘기겠어요? 김대중이 이렇다고 유시민이 얘기를 한 겁니다. 김대중을 슈퍼스타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인정하고 김대중은 확실히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 역사에서 김대중만큼 열렬 팬을 가진 정치인은 없었다. 김종필, 이회창, 이인재 따위는 스타가 될 제목이 애초에 아니다. 스타가 되려고 하면 홀로서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새 것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고 비전, 그죠? 그 다음에 그 주권자들과 소통해가지고 주권자의 뜻을 대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이 돼야 스타가 될 수 있어요. 내놓을 만한 경륜도 철학도 새 것도 없다. 한국에서 스타라고 불러줄 만한 정치인은 여운형, 김대중, 노무현 정도다. 제가 2001년에 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무현이 아직 뭐 대통령 후보 얘기도 제대로 되지도 않을 때인데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제가 노무현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또 야,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노무현과 유시민을 아주 특별하게 봤어요. 뭐라고 했냐면 독립적 정치인이라고 그랬어요. 남에 휘둘리지 않고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가 정말 생각하는 걸 정치적으로 실천해낼 수 있는, 그 다음에 그걸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래 본 겁니다. 내가 많이 눈이 삐었었죠. 그렇더라도 제가 유시민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었어요. 왜? 큰 위협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뭐 사회평론 뭐 설전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그거 사람들한테 뭐 아주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사회에 뭡니까 정론을 형성하는데, 정론이라 말하자면 공론을 형성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번 출구조사를 할 때 보고는 이 사람 안 되겠구나. 큰일 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그 이전부터도 좀 그랬지만은 굉장히 편파적이에요. 노무현에 대해서, 문재인에 대해서 노골적인 아부를 하고 편을 들고, 지금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지만은 그 중에서도 영향력이 가장 큰 사람이 유시민이거든요. 이러면 진짜 역조선일보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또 다른 조선일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 편은 무조건 칭찬하고 적은 무조건 공격하고 이런 식이 되면요, 그 사회의 공론이 형성이 안 됩니다. 이 사람이요, 그런데 그 타겟이 누군 거 보니까 이재명이에요. 그래서 이재명한테 연속으로 입테러, 촉새테러라는 것은 방정 맞은 입으로 남한테 말로 테러하는 겁니다. 말로 테러 잘하면 죽어요. 응? 그래서 이 사람도 반명 좌우합작에 가담하고 있구나. 그건 안 돼. 이거는 어디까지나 주권자의 뜻을 존중하는 차원이라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재인과 유시민이 자칫 큰일을 내겠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큰일을 냈다고 봐요. 큰일 낸 그 결정적인 사진이 뭐냐 하면은 인도에서 이재용하고 사진 찍은 겁니다. 그거는 삼성 X파일 덮었을 때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반명 좌우 합작이 뭐냐 하면요, 재벌과 정치 권력의 합작입니다. 그걸 딱 보여준 게 하나는 문재인이 인도에 가서 이재용이를 만나가지고 사진 찍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국내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까지 그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너는 안 돼 하고 콕 찍은 역할을 한 게 선거 끝났음에도 콕 찍은 너는 절대 안 돼 하고 얘기한 게 누굽니까? 유시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작전이 뭔지 딱 읽혀요. 그게 뭐냐 하면은 국가 권력과 자본 권력의 합작 대연정입니다. 이래 가면요, 개혁 완전 물 건너갑니다. 촛불 제 눈에는 이미 꺼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이건 어떻게든지 이런 사태는 제대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앞날을 위해 가지고 유시민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시민이 정체를 딱 보여주는 게 정말 끈질긴 집요한 김대중 죽이기입니다. 15대 대선 97년도에 유시민이 김대중은 대통령 후보에서 물러나라고 요구를 합니다. 유시민이 계임의 법칙이란 책을 써가지고 DJP 연합은 승률이 0%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한겨레도 보면요, 이때 김대중 죽이기에 가담을 했어요. 가담했다는 증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해찬 의원 보좌관을 지냈던 유시민 씨가, 아니 유시민이 그죠? 이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유시민 국회의원 보좌관 지냈던 사람을 이렇게 한겨레 21에서 보도해 주는 게 상상이 가요? 이 사람이 무슨 특별한 사건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획을 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무슨 역할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보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한겨레 21만 글이 아니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다 쫙 다 그래요. 그러니까 DJP 연합을 이렇게 혹독하게 비판하는 건 왜 그렇게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 되는 건 결사 반대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악랄한 말이 뭐냐면 정치적 자해 행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이 시기에 반 DJ 세력이 이심전심으로 DJ를 공격하는데 그 선봉장 역할을 하는 게 유시민입니다. 유시민이고 유시민을 좌우 합작으로 어떻게 보면 띄워줘요. 에? 이재명 때하고 비슷하죠. 유시민이 그죠? 그때 38살에 불과해요. 그 다음에 했는 일이랑은 국회의원 보좌관 했고 독일 유학생. 이런 사람을 주목한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을 주목한 이유가 뭡니까? DJP한테 칼을 들이내리니까 주목한 거죠. 그죠? 주목하고 막 띄워준 거죠. 근데요,
이 책은 내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앞에 있는 이 구절만 봐도 얼마나 악의에 찬 대학생 레포트 수준인지는 딱 짐작이 가요. 내용 뻔하게 아무것도 없어요. 유시민 책에는 그죠? 제가 한 두세 권 봤는데 내용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시민 책을 읽으니 저 웹툰 만화 보는 게 나아요. 한겨레 20일, 한겨레 말하자면 진보신문의 대표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도 지금 익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겨레신문 호남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가진 신문입니다. 여기서까지 이제 이렇게 띄운 겁니다. 누구겠어요? 그 배우가. 누가 유시민을 이렇게 띄웠을까? 이 사람이 하는 행실을 보면요. 하는 짓을 보면 뭐냐면 현직 대통령 DJ, 천하의 DJ를 혼내주는 초극제를 하는 겁니다. 예? 이 사람의 그죠? 편지 형식이나 어투나 이건요. 딱 그거예요. 내가 너 정도는 가볍게 조져. 이런 거예요. 그게 안 읽히세요? 그걸 누구를 위해서? 조중동을 위해서. 그래서 유시민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김대중이를 조지는 사람인데 왜 나를 몰라줘?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마음은요. 유시민이 여하튼 정치권에 들어서고부터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태도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전지적 관점, 심판자적 관점입니다. 이런 태도가 민주시민으로서는 완전 꽝이고 그건 파시스트의 태도예요. 이 사람의 생각은 김대중과 민주정권에 대한 저주 이외에 딴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97년도에는 대선 출마 안 돼. 그리고 99년도에는 저주를 하고 절연선언을 하고 이제 2002년도에는 하야하락하면서 있잖아. 온갖 그 악담을 하는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김대중을 작살내고 노무현을 살려내서 대통령 만들자. 이 얘기입니다. 핵심은. 그래서 아까 글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그게 이 오마이뉴스하고 한 인터뷰입니다. 2002년 8월 1일자 인터뷰입니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 첫째, 하야해라. 나는 대통령이라면 하야해야 한다고 본다. 임기가 7개월 남은 사람한테, 그죠? 하야를 요구해요. 그것도 무슨 정당에서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김대중, 개인 유시민 이름으로 합니다. 이런 면에서는요, 그 진보 언론이라 하는 사람들도 그죠? 너무나 악용이 많이 됐어요, 여기에. 그 다음에 마음껏 조롱하고 경멸하고 인격살인까지 해요.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애국을 더하겠다고 청와대에 남아있느냐. 이런 말 어떻게 해요. 이거는요. 이명박이한테도 못익혀요. 아니 이런 얘기를 김대중이한테 할 것 같으면요. 유시민이가 정말 민주주의자라면은 김대중이한테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이명박이 때는 청와대 가서 뭡니까? 탱크 끌고 진격해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말도 안 했잖아. 오히려 뭐라 그랬어요? 이명박 구속에 반대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아예 인격살인까지 해봤는데 DJ가 정상적인 판단을 잃었다고 본다.
저 돌았다 이게. 그 다음에 노무현과 유시민이요. 이게 8월이니까 대선 그러니까 한 5개월 가까이 4개월 반 전이에요. 대선 4개월 반 전. 이때 이미 뭘 하냐 하면요. 점령군 사령관하고 점령군 역할을 해요. 점령군 사령관, 노무현도 점령군 사령관 역할을 해요. 김대중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유시민은요. 8월 1일 인터뷰할 때 그때 노무현하고 아무 관련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공식 따까리예요. 비공식 따까리.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이 사람이요. 현직 대통령을 능멸하고 위세를 부립니다. 그런 말이 딱 여기 나옵니다. 노무현이 진학 개각 전에 국무총리와 법무행자부 장관은 한나라당의 추천을 받아서 하라고 건의했는데 깡그리 무시했다. 이건요 대통령 고유 권한이잖아. 다 아는 얘기잖아. 그죠? 이런 얘기를 노무현이가 건의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짓 아니에요. 노무현이도. 난 이런 거 보면 노무현이도 골 때려요. 그 다음에 그걸 깡그리 무시했다면서 김대중을 공격하는 건 참 유시민이 지가 뭔데? 이런 장난에 그죠? 한국의 언론이 놀아나고 있다는 게 더 놀라워요. 불과 40 전후에 한 인간이 지 멋대로 촉새 테러를 막 이곳저곳에서 막 해대는데 거기에 놀아나고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대중 당신 왜 노무현 후보님 말 안 들어? 이 얘기죠. 그래서 유시민의 호가호의가 그죠? 뭐 노무현 지금 대통령도 아니잖아. 그냥 대통령 후보잖아. 그죠? 대통령 후보의 정식 뭐 비서나 그런 자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칭 따까리가 이런 위세를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가호의가요. 거의 신의 경지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이름을 붙여봤어요. 촉새호의라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칼을 내려치죠. 김대중은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맞는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아니다. 우선요. 장상이 총리 임명되는 게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기를 바랬대요. 이게 무슨 심리라. 그런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장상시가 도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런데 왜 부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김대중은 깨져야 돼. 이 얘기입니다. 너 작살나봐. 이 얘기입니다. 나 이 심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저주 심리 같아. 그 다음에 아예 한나라당을 대놓고 편을 듭니다. 논란을 피하고 무난하게 처리하려면 한나라당과 협의해서야 한다. 아니 총리를 왜 협의를 해야 돼요? 총리 지명을.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건 청와대가 아니라 한나라당이다. 만약에 이렇다면 이거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가 민주주의를 주창한 사람이라면 이건 한나라당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고 거기에다가 비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꾸로 누구한테 칼을 들이댑니까? 김대중한테 칼을 들이대는 겁니다. 대중은 박수치고 이게 우리 꼬라지였다. 그래서 이회창 씨가 대한민국을 실제로 통치하고 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아니다. 이미 심판받았다.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DJ는 분수를 알아야 된다. 참, 야, 이 정도 가면은 담임선생이 반에 학생 꾸짖는 수준이죠. 그런데요, 참 DJ 대범해요. 익하는데도요, 웃어요. 그릇이 달라요. 유시민은 지 말로 했잖아, 그죠? 법적으로는 대통령이지만은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이 아니다 했으면은 적어도 연민의 정은 있어야 되잖아. 그렇잖아,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난도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왜 그랬을까? 내가 보기에는요, 아까 그 김대중 대통령께 편지 띄운 이유를 얘기했죠. 이래야 지가 팍 되는 겁니다. 올라가는 겁니다. 자기 띄우기 작전입니다. 졸지에 DJ와 맞먹는 정치적 거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요, 이런 게 DJ가 대통령 됐을 때만 그랬는 게 아니고 대통령 물러나가지고 저 처야에 있을 때도 얼마나 개무시했냐 하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평전 쓰겠다 그러면서 나는 한국인 100명에 대한 평전을 쓸 것이다. 옛날 마포에 작은 사무실도 하나 내고 실제로 준비했었다. 모두를 내가 쓰는 건 아니고 난 오명을 쓸 것이다. 제일 먼저 쓰고 싶은 사람은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다. 30년 넘게 2인자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다. 다음은 광양에 제초서를 만든 박태준 씨, 그리고 정주영 씨다. 마지막 이명은 문학의 사람들이다. YS나 DJ는 그다지 쓸 게 없다. 30년간 2인자 노력한 건 2인자로 있은 건 대단한 거고 평생을 바쳐서 민주화 운동한 건 쓸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유시민의 가치관, 민주주의관입니다. YSDJ는 누구보다 다 인정하는 한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죠. 그죠? 상징적 인물이죠. 평전을 쓸 게 없다는 것은, 평전으로 쓸 게 없다는 건 뭡니까? 기록할 가치가 없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눈에는 민주화 운동은 기록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무관심하거나 또는 무가치하다고 보고 있다고 추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김종필 30년 2인자한테 이토록 관심을 가졌을까? 왜 그랬을까요? 스스로 2인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뭐가 못됐어요? 대통령이 못됐죠. 그게 아쉽다.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제 눈으로는. 그래서 이제 1997년부터 늦어도 2007년까지, 그죠? 2008년은 기록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으니까. 여하튼, 대체로 볼 것 같으면 10년 이상 김대중이 죽을 때까지 김대중은 유시민의 주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유시민의 주적은 북한도 아니고, 한나라당도 아니고, 조중동도 아니고, 누구다? 김대중이었다. 이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하자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첫 대통령 사랑합니다.
자신의 홈페이지에 나의 첫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을 떠나보내며 라는 친필 애도글을 올렸다. 이 시기에 내 애도글 올린 사람은 유시민 말고 또 딴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유별나게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암살 기도, 투옥, 사형 선고, 가택연금, 평생 목숨을 걸고 불의한 권력에 맞섰던 그 어떤 협박과 해요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분의 용기를 사람들은 예찬한다. 이것도 얼마나 정말 말을 이렇게 베베꼬아요. 그러니까 지는 이거 별로다 이 얘기예요. 사실은 사람들은 예찬한다 이 하는 거는 그 뜻이 안 읽혀요. 을을 위해서 생을 버릴 수 있는 대장부, 나도 그분을 깊이 존경한다. 그래서 나는 가만히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눈두덩이 떳떳하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낀다. 김대중, 나의 첫 대통령, 성인의 고귀함을 이루기 위해 야수의 탐욕을 상대로 싸우느라 때로 짐승의 비참함을 기꺼이 감수했던 그 사람, 나의 첫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님을 떠나보내며 오래 마음에 두었던 한마디 너무 늦어버린 고백을 드립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유시민이 아주 김대중 사람 아주 특별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유시민이 김대중 찬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김대중 소재 토크쇼에 나가지고 김대중 정치 토크쇼에 나가지고 김대중을 소재로 한 얘기들을 지가 막 주도해가지고 막 칭찬을 해요. 참 대단하다 싶어요. 이럴 때 그죠? 제가 박정희를 꼼꼼히 들여다본 사람이거든요. 박정희 일본 이름 일본 그 신분 세탁해가지고 다카키 마사오라는 말은 그 한국식 일본 말이거든요. 그래서 신분 세탁 완전 일본 사람으로 이름 바꾸는 게 오카모토 미노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만주군에 있다가 패전이 가까우니까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광복군이 살짝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는 거기서 뭘 하냐면 진짜 광복군 뭐 뺨치는 이제 이 행동을 하는데 뭐냐 하면은 지가 광복군가를 지어요. 작곡하고 작사하고 작곡해가지고 막 우렁차게 부르는 겁니다. 나는 유시민이 김대중 찬가를 부르는 거기에서 이 모습이 딱 오바랐대요. 유시민의 김대중 죽이기는 잔인무도한 촉새 테러다. 김대중이 어떻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아니 살아온 게 그 참 정말 그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인생을 다 바쳤다 하더라도 나중에 뭐 잘못했으면은 비판해도 좋아요. 그건 당연히 비판해야 되죠. 그런데요, 김대중은 그렇게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역사적 업적을 남겼어요. 한국어 민주화 운동과 인권의 상징이에요. 이거는 한국에서는 너무나 과소평가받고 있어요. 김대중은. 세계에서는요, 만델라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실은 만델라보다 훨씬 대단해요. 만델라는요, 왜 세계적인 평가를 받았냐면 백인들이 딱 좋아할 스타일이에요. 네? 왜? 백인들의 그 악독한
흑백 인종차별을 다 용서했거든. 그러니까 백인들이 막 위대하다고 박수 막 치는 거지. 이해가죠? 그 다음에요. 이때 이렇게 했잖아요. 6.25 이래 최대 국난이다 그랬잖아요. IMF 위기를. 그죠? 아닙니까? 그러면 6.25를 막았다는 건데, 그러면 이건 최소한도, 이건 평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최소한도 아무리 막 정말 조선일보 수준이라도. 그 다음에 IMF 위기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IT 산업이 세계를 선도했거든요. 김대중 때부터. 이게요, 한국이 첨단 산업이 세계를 선도해 본 경험이 딱 한 번 있어요. 조선 초의 인쇄술, 금속 활자 인쇄술이 그죠? 그 세계를 선도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세계가 형성이 제대로 안 돼 있었죠, 그죠? 지금은 뭐 거의 세계라는 체제가 있죠. 그러고 보면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는 그죠? 대중문화는 누가 압도합니까? 헐리우드가 압도해요. 그죠? 그 헐리우드가 압도하고 있는 세계 문화체제, 문화계에, 그죠? 한류가 뚫고 들어가가지고 아시아를 석권해요. 이것도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 시발점이 뭡니까? 문화개방이었거든요. 그 다음 남북 정상회담으로 적대적 관계를 평화 공존관계로 바꿔내죠. 그래서 수평적 정권교체 이뤘죠. 노벨 평화상 수상했죠. 아니, 이건요, 세종의 법은과는 업적이에요. 근데 지금 요번 강의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옛날부터 내가 이런 강의를 여러 번 했어요. 이런 사람한테 유시민이 정말 너무나 경망스럽게 입테러를 한 겁니다. 굉장히 잔인해요. 그 어떤 DJ를 아예 주적으로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DJ를 향해서 온갖 그 공격을 하는데 제가 볼 때요, 그 어떤 수구꼴통, 조중동, 한나라당보다도 더 잔인하고 가혹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김대중의 목숨을 건 민주화 투쟁과 아까 얘기했던 빛나는 업적도 완전 무시해버립니다. 전혀 객관적이도 공정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독한 친한나라당 노선을 걷습니다. DJ 필패론. 아까 얘기했죠, 그죠? 그 다음에 사실 아까 그것도 보다시피 장사위가 부결되기를 바랬다 그랬잖아요. 그건 한나라당 잘한다, 김대중 깨져라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김대중 하야하라. 그 다음에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나라 안 망한다. 그 다음에 이명박 구속 반대한다. 익하던 사람이 정작 한 사회를 제대로 개혁할 수 있는 이재명 같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했냐. 김대중한테 했던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방식으로 여기까지야. 아주 크게 실망했다고 포격을 합니다. 이 사람이 민주 세력의 편일까? 자유한국당의 편일까? 노무현 패권주의. 아까 얘기했죠, 그죠? 깡그리 무시했다,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요, 또 하나 짚고 넘어야 돼요. 촉새 테러에 나타난 악마적 이기주의.
너무나 이 질이 나쁜 이기주의예요. 자기가 스타가 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공격할 사람을 해야지. 그것도 근거를 가지고 공격해야지.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 공론이 형성되도록 공격해야 되지. 그런데 유시민의 스타쇼는 그냥 최고 인물, DJ를 공격하면, 당대 최고 인물을 공격하면요, 저절로 스타가 돼요. 왜 그러냐면요, 능력이 당대 최고 인물하고 능력이 비슷한 능력이라고 인정을 받아요, 바로. 그 다음에 그 거대한 인물한테 대들었다고 용기도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은 이게 딱 스타가 되는 첩경이에요. 그걸 유시민은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최고의 정치 거물을, 김대중을 표적으로 삼은 거예요. 그런 걸 예를 들 수 있는 게요, 안중근이 이 토를 안 죽였으면 오늘 안중근 아무도 기억 안 할 거예요.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김대중, 김영삼이 박정희와 안 싸웠다면 정말 스타가 되고 대통령이 됐을까? 안 됐겠죠, 그죠? 노무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대표적인 또 인물로 이어령이라는 사람을 꼽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그죠, 당대 최고의 작가, 문학 비평가들을 막 작살내놨어요. 김동리, 서정주, 조연현 이런 사람들 막 작살내놔가지고 하루아침에 한국 문학계의 거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유시민이 바로 고려한 겁니다. 그래서 단번에 반 DJ 스타로 부상해가지고 이건 대성공을 거뒀다. 노무현이 그 대통령 후보 때요, 이런 유시민 흉내 내다 이거 잘못 흉내 내면 신세 져져요. 이때 노무현 뒤통수 치고 누구한테 갔더라? 정몽주의한테 간 사람이 있죠. 김민세. 그러다 신세 져졌죠. DJ 놀이. 사실은 보면요, 이렇게 DJ를 저주하고 공격해놔놓고 잔인하게 저해놔놓고 죽고 나자마자 촉새의 눈물을, 악의 눈물이라고 하는데 나는 촉새의 눈물이라고 딱 흘려요. 좋은 사람 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별나게 돌변해가지고 DJ 찬양을 하고, 유별나게 친필 애도글까지 올리고, 찬양, 극찬양을 하고. 근데요, 노무현 사망 때도 이렇게 한 사람 무지 많습니다. 친노들 뭐 대부분 이래요. 아직도 이 사람들 뭐 합니까? 성지순례하고 묘지 정치하죠. 그죠? 근데요, 한국인의 70%가 이런 좋은 사람 쇼, 말하자면 그 변신 쇼 있잖아요. 그죠? 둔갑 쇼를 한번 하고 나면 한 70% 정도는 속을 넘어가요. 나는 이런 한국 현실이 정말 두려워요. 사람들을 제대로 판별할 수 있어야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거든요.